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본주를 있는 원테이블 북스토어 옛다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김유현 TV 북드라마에서 소개된 책 갖고 왔습니다. 짜잔! 여자를 위한 사장 수업. 여자를 위해서 나를 위한 책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공부 좀 하라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사실은 제목을 보면서는 약간 좀 그냥 뭐 별 기대 없이 사실은 봤어요. 제가 이제 여기 이 책을 쓰신 김영휴라는 이제 대표님을 모르기도 하고 관심이 있는 분야도 아니고 막 이래서 그냥 또 그렇고 그런 책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봤는데, 의외로 참 많이 필요한 그런 책이겠다,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책이구나, 이런 읽으면서 계속 깨달았고요. 겉에부터 살펴보면 교과서도 정답도 없는 사장의 길을 가는 당신에게, 사실 사장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대표님 뭐 이렇게 얘기할 때와 사장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 뭐랄까 약간 이렇게 낮춰 부르는 듯한 느낌도 많이 흔히 쓰이긴 하지만, 대표님 할 때 하고, 대표는 뭔가를 대표한다라는 그게 또 있으니까. 근데 사장님은 그냥 업주 뭐 이런 느낌도 있어서, 사장 수업이라고 했을 때 왜 제목을 이렇게 하긴 뭐 대표 수업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이상하긴 하죠.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긴 했는데 내용이 괜찮아서 넘어갑니다. 네, 띠지에는 19년간 여성 CEO로 살아온 경영 베테랑의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라는 타이틀이 붙었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네, 사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시작하며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여성들에게 권한다라고 중소벤처기업 부장관 박영선 장관이 멘트도 또 적어주셨네요. 뒤에 표지로 가보면, 여자는 어떻게 사장이 되는가? 자기 사업으로 고민하는 여성이라면 먼저 이 책을 펼쳐라. 혹하게 만드는 카피가 있고, 앞에 책을 딱 열면 추천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뒤에는 이 추천사들을 이렇게 거기에서 따온 글들을 갖고 왔는데, 어떤 분들이 추천의 글을 써주셨냐면, 방금 얘기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님, 그리고 카이스트 교학부 총장 이광형 총장의 글, 그리고 이규현 탐사 저널리스트이자 앵커인 분, 양성광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조서환 아시아태평양 마케팅 포럼 회장, 황부영 브랜다임앤파트너스 대표, 계속 줄줄이 이어져요. 박영준 질문 디자인 연구소장, 혁신가의 질문 저자, 백승원 글쓰기 전문 강사, 전 청와대 행정관, 이영 전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주테르텐 대표,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포시에스 대표, 막 이런 분들이 추천의 글을 담아주셔서, 제가 또 이런 걸 또 되게 안 좋아해요. 어떤 약간 권위에 의존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도 주기 때문에, 난 별로 이렇게 권위에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아. 막 시를 읽을 때도 사실은 이제 해설 뭐 이런 역할들, 이제 비평가들이 글을 써줘서 뒤에 이제 붙어 있는데, 그것도 웬만해서는 잘 이렇게 읽지 않고 이제 바로 글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책을 읽게 되는데, 이 책도 이제 앞에 이렇게 이제 화려한 인맥을 보통 이게 이제 출판사의 영향이거나 저자의 인맥이거나 이 두 가지가 이 추천의 글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 나 이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한편으로는 보여주고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약간 기대감이 또 줄어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진짜 열심히 하셨구나. 그래서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기꺼이 추천의 글을 주셨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결론을 맺게 됐어요. 일단 지은이가 누군지 한번 살펴볼까요? 다들 아시는 분인가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런 분이 있구나 말하면서 열심히 사신 분이네 말하면서 이제 읽었는데요. 지은이 김영휴, 주식회사 시크릿 우먼 대표, 전 대전 세종 충남 여성벤처협회 회장 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시네요. 2001년 대한민국 발명 특허대전 동상수상을 계기로 창업을 결심하게 된다. 이후 헤어웨어, 저 이 헤어웨어라는 개념 딱 들으면서 막
그래서 제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죠. 이 글 읽다가 안 그래도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서 머리를 어떻게 하지 막 그러고 있었는데 머리부터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갖게 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후 헤어웨어라는 이색 아이템으로 업계에 새로운 길을 열며 시크릿 우먼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업으로 평가받기에 이른다. 헤어웨어라는 새로운 패션 장르는 국내 고급 유통사에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고 빅3 백화점의 블루오션을 개척함으로써 독보적인 여성 창업 벤처 기업가로 주목을 받게 된다. 대한민국 여성 CEO의 가능성, 여성성의 가치를 재조명하는데 인생의 뜻을 두고 있는 저자는 창업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에서도 해답을 얻을 수 없는 여성들의 애달픈 고민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 이 부분은 정말 인정. 뒤에 가면은 이제 자기가 왜 창업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전업주부에서 38살에 사업을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짤막하게 실려 있는데 그지 맞아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곧 이렇게 소개를 같이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일, 가정생활, 양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기 일을 해내고자 사투하는 여성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했다. 특히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해법, 현실적인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돌파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묘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포스트 크리에이터 라는 닉네임에 걸맞게 포스트 크리에이터 멋있는데 걸맞게 지금 이 순간에도 기업의 가치 혁신을 지속하며 세계적 패션 리더를 꿈꾸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머리도 옷처럼 간편하게 입는 새로운 패션 의생활에서 나아가 행운을 부르는 여자라는 패션 패러다임을 탄생시킨 그녀의 혁신적 시도는 여성의 무한한 잠재력과 파워를 보여줌으로써 많은 리더와 사업가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수많은 여성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조선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미래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저서로는 스타일을 파는 여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맨 처음에 이제 그 프로필 읽을 때 분명히 이렇게 철학을 공부했다고 쓰였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쓱 읽었나 봐요. 기억이 전혀 없다가 본문에도 이제 자기가 철학을 전공했고 그것이 이제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느낌의 이야기들을 쓰실 수 있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이렇게 좀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아요. 뒷날개에는 사업하는 여성이라면 반드시 묻게 될 질문들이라는 테마가 있고 성공한 여성 벤처 기업인이 한 권의 책으로 답하다. 컨셉이 딱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예비 사장이라면 실패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찾지? 좋은 아이템은 있는데 시작하기 두렵다? 내성적이고 소심한 나도 창업할 수 있을까? 전업주부 생활만 했는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분들에 대한 답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책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두 부분이에요. 예비 사장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들 그리고 한창 고군분투 중인 여성 CEO라면 하면서 회사가 어려워질 때 가장 먼저 점검할 건 실무에 치여 시간이 부족한데 어쩌지? 여자 사장이라고 무시하는 상대를 만났다. 자꾸 부딪히는 직원과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일과 결혼 생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병행할까?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문답 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자기 뭘 가르치려고 든다기보다는 이게 어떤 여성성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우리가 보통 경험을 공유하는 것과 그냥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이게 정답이 어딘가에 있고 나는 그거를 너한테 알려주겠어, 이식해주겠어 뭐 이런 자세하고 공유의 방식, 경험을 나눠준다는 그런 방식하고는 굉장히 다른데 그게 되게 잘 녹아있는 책인 것 같아서 네, 이 책은 사도 뭔가 전업주부에서 사업을 한번 해볼까? 요즘에 뭐 쇼핑몰 창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되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 어떤 내 일을 내 아이도 어느 정도 크고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다른 일을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눈을 돌리게 되는데 그런 분들 그렇지만 이제 내가 집안일밖에 안 해봤었는데 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먼저 읽어두면 굉장히 큰 좋은 힌트를 얻게 되지 않을까 싶은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차례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파트 예비 사장들을 위한 질문에 대한 답들, 그리고 이미 이제 창업을 하고 열심히 이제 일하고 있는 여성 CEO라면 반드시 던지게 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해주는 그런 형식이고요.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분이 이제 18년 동안 계속 사업을 하면서 이제 다른 자신의 이제 위치를 이제 만들어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계속 묻는 거예요. 당신은 왜 CEO의 길을 선택했냐? 이런 거 할 때 어땠냐? 여성이라서 힘들진 않았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계속 받게 되는데, 그 질문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주제별로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답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파트는 그리고 일터에 있는 모든 여성을 위해 일하는 여성 모두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라는 부분에서 딱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참 고마운 책이다. 이런 책이 많이 널리 여성들한테, 특히 뭔가 창업을 하거나 일하고 있는 여성들, 자기 사업을 고민하고 있는 여성들이 읽어주면 되게 도움을 받겠다. 책이라는 게, 그리고 먼저 어떤 위치에 선 여성들이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해주기만 해도 되게 우리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 헤어웨어라는 그 아이템 이렇게 결정하게 된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패션과 뷰티 산업은 시선 권력을 추구하며 시선 권력은 중력의 법칙에 반하는 기능을 산업의 본질로 추구한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보통 이제 가발이라든지 머리를 어떻게 이제 손질하거나 이렇게 우리 미장원에 1년에 저 같은 경우, 저 진짜 안 가는데 저 같은 경우도 한 두어 번은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왜 보통 가발이라고 하면 이렇게 빗모라든지 약간 대머리나 이렇게 머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 어떤 결핍을 이렇게 가리는, 숨기는 이런 장치로만 생각을 했는데, 나를 조금 더 이렇게 업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어디에 기반해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시선 권력을 끌어들여서 이거를 다시 만들어내는 이 언니의 스토리텔링의 방식이라고 할까, 아이템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 비틀어 놓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흥미롭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주부에서 38살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된 배경을 맨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적 자립을 위해 창업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라는 이제 질문이 이제 딱 들어가니까, 결혼 후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이 되게 남편은 이제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자기가 이제 집안 살림을 맡고 이렇게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눈치를 주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자꾸 자신이 위축되는 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번 돈이 아니다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보니까 돈을 하나를 쓰려고 해도 내가 괜히 눈치를 보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거 많은 전업주부들이 이렇게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력이 관계를 만들어내는구나, 이런 어떤 그 깨달음을 얻고서, 그러면 나도 뭔가 하나씩 준비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차곡차곡 쌓아올린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되게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그 경제력, 돈을 벌어오는 원천이 어디인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어떤 지위라든지 가정 내에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스스로 약간 위축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짚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좀 새로웠었고, 네, 우리 이렇게 아예 어렸을 때는 누가 애만 봐주면 나도 나가서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군데군데 담겨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헤어를 이렇게 개발하고 알리고 선보이시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패션 리더 코코 샤넬 여사가 허리를 졸라매는 패션으로부터 여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허리 라인이 들어가지 않은 박스 디자인을 선보여 여성 해방의 의미를 가진 패션을 창조한 것처럼, 비달 사순이 짧은 기하학적 헤어스타일을 제안하여 일하는 여성들을 긴 머리로부터 자유롭게 해준 것처럼, 헤어 또한 빗모나 주기적인 펌으로 연출하던 볼륨 스타일을 복층 캡과 두상 성형 프레임으로 다
모르는 이야기지만 제가 그런 건가 보다 하고 넘었어요. 연출함으로써 미용사의 손과 열기구를 동원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복층과 두상성형 프레임으로 연출되는 헤어웨어 아이템을 생각할 때마다 신의 선물이라 여기며 행복해지곤 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들을 펼쳐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어떤 경험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역시 이제 철학과 답게, 인간은 끊임없이 더 나음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자신이 이제 갈등을 해결하고 막 이렇게 사업을 하면 어떻게 위기나 힘들었던 시절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 이야기, 경험치 이런 것들이 잘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문답의 형식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 책이니까 한번 창업을 고민하시거나 지금 전업주부인데 나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나? 다른 내가 원래 하던 일이든 아니면 다른 일을 좀 더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여성분들이 읽어보면 꽤 많은 어떤 정신승리, 자각성, 한번 용기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읽어보세요.